해야 한다. 시간이 지나서 어떠한 레그가 많이 구축이 되면 리더가 나오면 이 그룹은 이제 더 이상 내 그룹이 아니라서 분리되어서 나간다. 그러면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그룹을 또 만들어야 한다. 각자의 한 달의 매출 마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6개 레그가 내가 구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각자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매출 마감이 필요로 하다. 근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나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 마감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능력 있는 사람들, 인맥 진짜 많고 진짜 영업력 좋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아메 하시는 게 돈이 더 많이 됩니다. 여기는 사실 소득에 제한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돈을 내가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면요, 아메 하시면 정말 소득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금 쉽게 평범한 사람들도 조금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게 바이너리 방식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태어나는 회사들은요, 사실 이 바이너리 방식을 많이 씁니다. 시크릿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가서 막 이렇게 홈미팅 하시다 보면 시크릿만 바이너리 방식 쓴다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시크릿만 쓰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요즘에 태어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은 바이너리 방식을 쓴다라고 보면 돼요. 왜? 이거는 되게 좀 어렵고 이거는 조금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바이너리는 아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을 좀 들여봐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바이너리 방식은 나를 기준으로 두 라인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는 A팀, B팀만 꾸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 이 A 밑이나 B 밑에밖에는 내가 사람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바이너리 방식의 구조는 시크릿에 좋았던 건 나를 기준으로 하선에 발생되는 모든 매출은 다 내 거더라. 볼게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요, 나를 기준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일으키는 매출은 100%다. 네 번째 들어온 사람은 매출이 70%밖에 공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을요, 이쪽에 두지 않고 이 옆에 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이 능력이 되게 좋아서 매출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제일 처음 자리 잡은 이 사람은요, 1번으로 자리 잡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매출을 공유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사실 선점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능력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은 내가 있어요. 나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친정엄마, 시어머니를 여기에 뒀습니다. 세 번째 제 친구한테 알렸더니 제 친구가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서처럼 내가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인 이 친구를 여기에 레그를 내릴 수가 없다. 그럼 나는 어디에 해야 되느냐? A 밑이나 아니면 B 밑에밖에 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세 번째인 사람을 저희 친정엄마 밑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매출이 일어난 매출은 A도 100% 공유를 받고요. 나도 100% 공유받고 내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를 받더라.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제 친구인 3번도 두 사람을 찾았고요. 이 밑에 있는 이 사람도 2명을 찾았고요. 여기 있는 이 사람도 2명을 찾다 보니까 미국 사람도 나오고요. 일본 사람도 나오고요. 호주인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크릿은요, 미국 사람이 들어오든 일본 사람이 들어오든 호주 사람이 들어오든 국가에 상관없이 모든 매출은 다 공유를 해준대요. 100%. 그리고 내 하선에 7번째 사람, 100번째 사람, 100만 번째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들어온 매출은 그 줄에 있는 모든 라인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100% 공유를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선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리 잘 잡아라. 그래서 이 친구가 나 오늘 너한테 처음 알리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 있는 공간에 자리 잡으시는 게 이 바이너리 방식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인 팀 커미션이고요. 팀 커미션은 이렇게 레그를 구축을 하시다 보면 A팀, B팀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A팀, B팀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두 레그가 예쁘게 가진 않아요. 한쪽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엄청 커질 수도 있고요. 이 그림처럼 어떤 데는 이렇게 아직까지 멈춰져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팀 커미션은 매주 맞는 주급으로 정산이 돼요.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대실적과 소실적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 팀 커미션은 작은 쪽 기준으로 항상 매주마다 작은 쪽 기준으로 돈을 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500 BV 단위로 절감을 한다, 절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한 주를 봤더니 여기 작은 쪽에는 2,800점이라는 점수가 쌓여 있고 큰 쪽에는 6,300점이라는 점수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쪽 기준으로 돈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500점 단위로 잘라서 준대요. 그래서 500, 1000, 1500, 2000, 2500까지는 계산이 되겠죠. 3000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200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2500점에 15%를 곱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1점당 1달러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환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서 나의 통장에 들어온다. 근데 이 15%라는 거 이거 네트워크 계산하다 보니까 직급이 존재를 하고요. 사실 타 네트워크 계산은 직급에 따라서 받는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높은 직급에 가면 한 단계만 더 높아지면 내가 받는 퍼센테이지가 엄청나게 많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그 단계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재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시크릿은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열까지 모든 직급이 다 15%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한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500점을 내가 계산을 해서 소득으로 받았고 그러면 회사도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 2,500의 2배만큼 그러면 5,000점은 여기에서 대실적에서 잠시 빼간다. 왜? 다음 보너스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남는 점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300점이라는 점수가 남을 거고 여기 대실적에는 1,300점이라는 점수가 남을 겁니다. 근데 이 점수가 시크릿은 이렇게 무한 누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월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사라질까? 없어질까? 내가 어떠한 고민을 하다가 이게 완전히 사라진다라고 하면 어떠한 액션, 배팅이 들어간다라는 거, 사재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욕심이 사실 회사가 시키진 않아요. 회사가 시키진 않지만 내 욕심에 한 개씩, 두 개씩 사다 보면 그게 이제 쌓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그랬죠. 미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내 하선에 발생되는 모든 매출은 다 100% 공유를 해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매출을 엄청나게 공유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혼자서 돈 다 가져가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법상 매출의 35%만 수당으로 딱 주게 되어 있는데 매출을 이렇게 다 공유를 해주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매출 35% 다 가져가는데요. 그러면 여기 하선에 있는 우리들은 맨날 일할 일만 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 다 주는데요. 그죠? 그래서 시크릿은 뭐가 있냐면 한 주 최대 2,500만 원이라는 소득의 제한을 뒀습니다. 아무리 위에 먼저 시작한 사람이라 할지언정 아무리 매출이 많이 공유받을지언정 너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한 주에 최대 2,500만 원 뿐이야. 한 달에 1억 벌 수 있어. 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돈들은 다 어떻게 되나요? 하선으로 풀리게 됩니다. 왜? 무조건 35%는 수당으로 줘야 하니까. 그래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시크릿 하는 사람이 돈 더 많이 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이유가 이러한 수당 구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팀 커미션은 모든 직급 15%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100% 매출을 공유받고요. 마감이 없기 때문에 무한 누적, 무한 이월이 된다. 글로벌 원코드고요. 한 주에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2,500만 원, 한 달에 1억이다. 그러면 어떠한 모양으로 가느냐? 브레이크 어웨이를 하시면요. 어떤 한 명이 100억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100억 받는 한 명 보고요. 사실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 쫓아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크릿은요. 그거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1억 버는 사람 100명 만들어 보자. 100명 버는 사람 한 명 말고 1억 버는 사람 100명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좀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그 마케팅 플랜입니다. 그래서 우리 1억 딩어너 하면 되게 축하해 주잖아요. 1억 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요. 나를 기준으로 첫 번째 들어오신 이 두 분이 받는 팀 커미션의 20%를 내가 추가로 받아갈 수 있고 내가 실버 골드를 달성하면 이 두 번째인 사람, 이 네 분의 팀 커미션의 10% 그 다음에 플래티넘 루비를 달성하면 이 8분 거 다이아몬드 달성하면
4세대 16건을 내가 추가로 팀 커미션을 받아갈 수 있다. 내가 사실 1억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하선에 여기 있는 파트너분들 열심히 돈 벌 수 있게 내가 도와주면 추가로 수익이 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그림으로 볼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첫 번째인 사람의 팀 커미션이 20%다. 저는 여기에 친정엄마가 있고요. 여기가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이 그림처럼 멋지게 저희 엄마는 이 레그를 펼쳐가지고요. 지금 플래티넘이 되셨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레그를 펼치지 못해서 아직까지 액티브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하선에 엄청난 많은 사람의 매출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쪽 라인 레그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는 팀 커미션이 단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저희 이 1대 20%를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죠? 저희 시어머니가 레그를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평생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저는 저희 시어머니를 여기 이 자리에 둘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시크릿은 여기 우리 어머니가 그냥 노매치로 넘어가요. 우리 어머니 라인을 제치고 그 다음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이 여기 보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받는 1세대의 20%를 내가 추가로 가져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1세대의 이 두 명이 고정은 아니다. 매주 이분이 직급이 없이 그냥 팀 커미션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분이 아무리 나의 첫 번째 있는 사람이라도 이분은 나의 1세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주에 그 하선으로 처음 나온 사람이 1세대. 그 사람을 기준으로 2세대, 3세대, 4세대가 나뉜다. 다음 주가 됐더니 이 사람은 갑자기 이제 일을 안 해서 팀 커미션 직급이 발생이 안 됐다.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을 해서 브론즈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다시 1대로 올라온다. 그래서 자동으로 매주 자동 롤업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대 잘하는 사람, 능력 좋은 사람, 영업 잘하는 사람 그런 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할 거라면 나의 하선의 모든 매출을 공유받아서 같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1세대에 놔둬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급 성취 보너스, 브론즈부터 크라운 로열 11단계의 직급이 있고요. 직급 성취했을 때 단 한 번만 주는 퍼포먼스 보너스입니다. 다 합치면 16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크릿 꾸준히 하시면 이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직급 유지 보너스, 이것만 월급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로열을 4주간 유지를 하면 30만원이라는 월급이 나옵니다. 내가 실버를 4주간 유지하면 60만원이라는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실버를 3주 유지하다가 마지막 주에 로열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는 60만원 받을 거 그냥 30만원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이아몬드지만 제가 다이아몬드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루비로 떨어졌어요. 4주 동안 한 주만 루비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원래 받는 돈 160만원을 아예 안 주는 게 아니고요. 루비도 어차피 다이아몬드 안에 속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비를 유지했다라고 보고 140만원을 지급을 받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누수될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승급 기준이고,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한 사람의 다이아몬드가 나오잖아요, 하정이. 그러면 무수한 직급자들이 동시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내 친구가 골드 간다고 할 때 로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로얄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돈을 받더라고요. 친구가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친구가 플래티넘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실버가 되어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실버가 되면서 내가 실버 성취 보너스를 제가 받더라고요. 제 친구가 블루 다이아몬드 갈 때 그냥 열심히 했더니 제가 그냥 다이아몬드 같이 됐습니다. 같이 동반 성장한다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시크릿에서는. 그래서 그냥 꾸준히 함께 하시면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시크릿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12년에 21억으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2017년에요 154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5년 동안요 1억 이상의 고소득자를 171명 만들어냈습니다. 25억 이상 누적소득 25억 이상 되는 사람 4명이고요 50억 이상 번 사람이 6명이나 됩니다. 지금 30년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아메이라는 회사가 5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을 고소득자로 취하거든요. 거기는 500만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가 300명에 불과하다라고 TV조선이라는 TV에서 나왔습니다. 어떠한 네트워크 회사에서도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경이적인 기록을 시크릿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2022년에 올해는 3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1조 원 목표를